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G90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G90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윤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양심카 구독자님이 잘 관리하셨다가 또 양심카로 손이 넘어와서 이 점검을 마친 차량을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정말 저렴하게 또 판매될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자, 3.3의 고급형으로 나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들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때 당시에 기아에서 플래그십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이런 엔진 출력과 그리고 승차감에서의 좀 혜택이 좀 있으니까요. 이 오피러스 프리미엄을 통한 좀 뭔가 가성비 넘치는 저렴한 차량을 또 누유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살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차량이 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양심카 구독자님의 이런 대차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관리 유지에 대한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 어떤 차량인지 외관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심카에서 가지고 온 기아의 오피러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GH330이라고 하는 3300cc의 엔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K9의 임원 전용, 법인 전용으로 나오는 그 33 GDI 엔진을 그대로 품고 있는 V6 형태의 엔진이고요. 고장이 정말 없습니다. 고급형의 모델, 차량 번호 2098이라고 번호 보시면 좋겠고요. 2010년 9월 등록에 2010년형 15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정도 킬로수면 1년에 10,000킬로 정도 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휀다와 도어 단순 교환은 있지만 운전하실 때 견적 지장 없는 무사고의 기준들 갖추고 있고요. 자, 용도도 없습니다. 개인 차량이고요. 블랙과 블랙 시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인데 입고 후에 저희들 양심카에서 정비를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차가 이때 당시에는 4,250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뭐 1억 2천, 1억 3천 이런 것들이 국산차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차량의 가격이 가장 비쌌던 차량입니다. 자, 하지만 이 차량은 또 추가 옵션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외에서의 깨끗하게 관리된 부분들이 이 차량의 큰 장점이 될 거니까 판매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고요.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차량,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에쿠스가 될 텐데 그 차량은 이 가격에 이 키로수 절대 못 사실 겁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양심카에서 정말 가끔씩 들고 옵니다. 자,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차량의 영상을 찍는다라는 건 정말 이 차량을 팔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은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성능 기록부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앞쪽에는요, 이 전차주님, 양심카 구독자님이 아주 잘 관리를 하셨지만 양심카에서 또 상품화를 거쳐서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투톤의 이 외관의 이미지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아래쪽에는 약간의 그레이빛과 위쪽으로는 검정색빛, 이런 것들이 고급차의 상징이었었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외관부터 살피시면 좋겠고요. 자, 2010년형의 모델이지만 정말 깨끗하죠.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방울 같은 라이트도 이 차량의 약간 그 클래식한 모습들까지 보여줄 수 있고요. 앞쪽에도 뭐 보닛들도 정말 깨끗하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톤칩은 약간씩은 있지만 이때 연식에, 그리고 키로수도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또 연식 대비 뭐 1년에 10,000킬로 정도 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리 흔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프리미엄 등급 위쪽에는 또 썬루프가 내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측면의 상태들도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약간 전고가 높게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승객석들에 대해서 아주 쾌적한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도 이 시야각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세단과 같은 느낌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에쿠스 같은 차량들을 설명시켜야 될 때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뒤로 가시게 되면 약간은 둥그스름하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없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완전하게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의 곡률 보십시오. 이런 유리의 곡률 때문인지 이 뒷좌석에서 보셨을 때, 혹은 이 룸미러로 봤을 때 뒷후면은요 정말 보시기 편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안테나 들어가 있고요. 뒤로 가시게 되면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는
이렇게 여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역시나 약간의 박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트렁크의 공간의 높이가, 그러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물건을 넣고 빼시기에 입구가 아주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뭐 이런 입구가 크다 보니까 안쪽 트렁크 공간에 대한 넓은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장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양옆으로도 넓게 뚫려져 있으면서 이 차량은 아마 골프백 4개는 그냥 실릴 것 같은 형태의 트렁크 공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손을 통해서 이렇게 닫으실 수 있는 것들 확인하시면 좋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때 나왔던 디자인 치고는 정말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이 트렁크의 상태들을 보시게 되고요. 역시나 이 박스형의, 그리고 요즘에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 가게 되면 이런 차량들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는데 뒤에 트렁크가 굉장히 매력인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러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네시스에 대한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오피러스의 외관이 사실 앞쪽에는 조금 더 클래식한 모습과 옛날 E클래스 혹은 벤츠라고 하는 차의 모습의 이미지들과 비슷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국산차에서는 가장 인기 있었던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도 이 오피러스 차량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차량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차세대 모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차량이 또 장점이 또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쪽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 이 차량은 또 관리 상태가 또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 안쪽 실내까지 설명시켜드리게 되면, 자,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안쪽에 있는 도어도 보시게 되면 이런 데도 아주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썬팅까지 최근에 하셨는지 이렇게 레이노로 썬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갈았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게끔 이렇게 키로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고할 때 저희들이 엔진오일 다 갈아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손잡이 쪽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되게 많이 벗겨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없이 가죽의 상태들이 상당히 좋고, 버튼들도 까짐없이 오토라고 하는 글자가 딱 박혀있는 만큼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아래쪽에는 약간의 이런 수납함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고장 아직 안 났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겠고, 전동 트렁크 주유구 외투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JBL이라고 하는 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이 실제로 이거는 딱딱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매질을 통해서 음향의 전달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아래쪽에는 요추지대 조절하는 부위들, 그리고 가죽의 찢어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주름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없고요. 약간의 벗겨짐들은 있죠. 왜냐면 타고 내리실 때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교적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본 오피러스 중에 차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걸 지금 상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 이온화된 공기를 사용하시는 것과 이런 라이트 조명에 대한 밝기들, 혹은 VRS라고 해서 스노우 체인을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 혹은 주차 센서들, 이런 것들이 딱 버튼으로 딱 노출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상태적인 측면들, 키도 2개가 있습니다. 자, 타게 됐습니다. 일단 안에 타시게 되면 키의 개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차량은 또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키가 또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키가 2개 다 있고요. 하지만 유리막 코팅은 사실 이 가격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광택만 저희도 내놨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타서 시동 걸기 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시야각입니다. 엄청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SUV 같은 차, 약간 지붕이 낮은 SUV 같은 차들 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좁거든요. 예를 들어 X6라든지 이런 차들 보시게 되면 유리가 이제 여기서 딱 닫히기 때문에 답답함이 바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은 전고가 높기 때문에 뒤에 승객석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높이감들 때문에 좀 쾌적한 느낌들을 보실 수 있겠고, 위쪽에도 썬루프가 뚫려 있어서 개방감 있는 실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차량은 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고급형의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한번 시동 걸어보도록 하고, 앞쪽에 계기판 키로수 말씀드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전체 키로수는 연료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15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의 연식 대비 키로수는 1년에 10,000 정도로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으로 따지면 14년 차죠. 14년 차에 들어가는데 15만 키로밖에 안 탔다라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핸들에
있는 이런 버튼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버튼이라든지 음소거 버튼,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뭐 FM, AM 이런 모드들을 바꿀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화라든지 전화 끄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항목들 내리시는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라이트도 오토라이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모습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 등 아니고요. 핸들도 보시게 되면 우드와 그리고 지금처럼 보이시는 가죽들의 상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처럼 가죽들의 상태도 막 벗겨지거나 그런 것들 없이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사용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의 손톱 자국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차량의 오피러스는 이제는 찾아보시기 너무 힘들다 말씀드리겠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면들도 일반 그대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터치는 되진 않거든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열선 시트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5단계 조절이 열선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후석에 있는 이런 공조장치를 따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석 배열에 대한 공조장치의 버튼이 되고요. 비상 깜빡이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그 JBL이라고 하는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MP3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디스크를 조절하실 수 있는 로테이션 되는 이 CD 체인저가 또 들어가 있고요.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투스도 가능하게 들어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 좋겠고, 내려가시게 되면 그리고 공조장치도 풀 오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람 세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풀 오토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계기판 자체, 혹시 인터페이시아 자체가 보면 약간 깎아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눌렀을 때 각도가 거의 90도로 들어가서 조금 더 버튼 누르기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수직으로 많이 깎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도 편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인터페이시아 누르는 것도 편리하답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은 기어 노브 있고요. 후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파킹 누르시게 되고, 자, 내려가시게 되면 컵홀더도 여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들, 그리고 가운데들도 여실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따로 개방하실 수 있는 2개의 배출기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시트도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편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주름은 조금 있죠. 주름은 약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 작동이 다 되고 있다. 각도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도 다 되죠. 일반적으로 타는 각도 조절을 해놓고 제가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 차량은 또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 설명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면, 자, 기대하던 여기 공간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어가 상당히 조금 귀엽게 생긴 형태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좁은 형태의 도어는 아닙니다. 타고 내리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전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생소하지만 이렇게 깎여져 있는 형태들이 이 차량에서의 가장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어 쪽도 굉장히 두텁게 들어가 있으면서 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탔을 때 여기에 팔을 거치하는 것들도 아주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선쉐이드는 없지만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면, 자, 일단 뒤쪽에 탔습니다. 일단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불을 켜게 되면, 자, 뒤에 공간들, 일단 뒤에서 공조장치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이런 패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닫았다가 여셨다가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열선이 들어가는 이런 시트들도 들어가 있고, 뒤에서 약간 그러니까 렉서스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버튼의 질감들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온도 조절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장치가 또 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 혹은 뭐 CD라든지 이런 것들 넘기실 수 있는 기능들, 음소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도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여기 파워 아울렛 12V의 시거 아울렛이 또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 대한 이 폭신폭신한 가죽의 느낌들은 역시 오피러스가 상징하던 그런 고급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공간, 층고라고 하죠. 전고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 쪽은 더 안으로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한 쾌적한 느낌들을 선사를 해줄 것 같고요. 운전석에서 봤을 때 넙대대한 이런 형태의 시트가 사실 앉았을 때 편해 보인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량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4,300 정도 했었던 판매가였지만 지금은 아주 저렴하게 뭐 40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상태를 보시면서 아마 비교하실 수 있는 차가 거의 없긴 할 겁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뭐 기아 차량도 8천만 원이 넘는 이런 차량의 판매가를 자랑하고 있는 차들이 유수히 많습니다. 옵션을 넣게 되면 기본 뭐 6천, 7천, 8천도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 심지어 제네시스라고 하는 더 고급화 브랜드들은 가장 기본 엔트리 모델서부터 6천만 원의 시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를 출고하실 때 옵션을 넣게 되면 1억 8천까지 가는 이 G90 플래그십 모델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 GH330이라고 하는 오피러스 프리미엄 이 차의 신차 가격은 4천만 원 초반대, 4,200에서 4,300 이 정도 됐었던 이 고급형의 모델로서 출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중고차의 감가율들을 보신다면 이 차 굉장히 비싸고 좋았었던 차량인데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이 가격대, 중고차에서 똑같은 가격대에 보실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경차도 있을 거고요. 중형차 혹은 뭐 준중형차 이렇게 있겠지만 대형 세단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이 내실을 좀 다루는 그런 플래그십 모델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만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똑같은 등급에서 보실 수 있는 뭔가 비교 대상이었었던 에쿠스는 이때 당시 금액의 차량으로는 구매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가 저희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390만 원이라고 하는 이 판매가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에쿠스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구매하시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기아에서 오피러스 프리미엄 그리고 양심가에서 또 관리가 잘 된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비교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판매 가격들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양심가 가져와서 또 정비를 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이니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차량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가 고객님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좋은 영상들, 이런 좋은 대차 차량들이 나온다면 빠르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양심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